자, 고전산문 네 번째 달천몽유록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몽유록이 들어가니까 몽유록계 소설이에요. 몽유록계 소설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는 환몽구조, 현실, 꿈, 현실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몽자류 소설과 뭐 몽유록계 소설의 차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면 알아두시고 그게 아니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할 때 보통 안 할 거예요. 보통 안 하는데 가끔 이거를 좀 자세하게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게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면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중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쳤다는 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수능 볼 때는 1도 필요 없는 거라. 예.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걸 배웠다면 내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건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몽, 강몽, 어디가 인몽이고 어디가 강몽인지 이런 걸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한번 보자. 보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는 안 읽어봤고 이제 보기만 봤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이제 작품을 보는 건데 17세기 소설이 임병양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죠. 임병양란의 경험을 문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주로 고통의 기억을 부각하거나 기억의 변형을 시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두 가지라는 거죠. 고통의 기억을 부각하려는 것은 평범한 개인이 전란에 휘말려 겪게 되는 삶의 파괴와 불행을 형상하는 것으로 구체된다. 그 다음에 이게 그거고, 그 다음에 기억의 변형이라는 것은 실패한 전쟁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 박시전에서도 많이 봤죠. 병자호란이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항복한 그런 굴욕적인 패배를 기록한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정신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사실은 우리가 봐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박시전에서는 그리고 있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기억의 변형. 자, 여기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대의 지배층은 전쟁 실패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일부 개인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진 거지, 뭐 사실은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총명한 군주의 후원이 있었음에도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불가피한 운명에서 찾는 소설 구도를 탄생시켰다. 이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어떤 장수들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국가가 뭘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운명 때문이다. 운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 거다.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뭐 이런 거죠. 아울러 국가주의적 전쟁관념을 강화하여 전쟁에 직면한 백성은 적에 대한 굴종을 거부하고 목숨을 바쳐 임금과 지휘관에게 복종하며 국가에 헌신할 것이 소설 작품을 통해 요구되었다. 됐죠? 이게 국가주의적 전쟁관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선조 33년 봄, 자, 조선이죠?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나와 있습니다. 공간적 배경도 나와 있고요. 파담자는 암행어사가 되어 충주를 순시하던 중 달천강가에 수북이 쌓인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뼈를 보고 죽은 병사들의 원혼을 위로하며 달천전투 패배에 책임이 있는 신립장군을 풍자하는 시를 여러 편 짓는다. 그 후 어느 날 파담자는 꿈에서 한 무리의 참혹하게 죽은 병사들의 혼백을 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가서 많은 군사들을 죽게 한 그런 사람들은 풍자의 대상이 됩니다. 백성들이 봤을 때 가장 무능한 새끼예요. 네. 그러니까 왜 죄 없는 수많은 목숨을 데려가서 죽게 만드느냐 이거죠. 장수가 무능해서 죽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적벽가의 조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적벽가라는 판소리가 있는데 그 적벽가에서 보면 조조를 굉장히 모자란 놈으로 그려놨어요. 희화화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백성들, 뭐 중국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백만대군을 적벽대전에 이제 꼬라박았는데 사실 꼬라박은 거죠. 꼬라박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싸워보지 못하고 수장됐단 말이죠.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한 장수가 없는 거야.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 조조를 좀 풍자하고 조롱하고 이런 작품이 적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립장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기서는 달천 전투라고 되어 있는데 탄금대 전투죠. 거기가 달천인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탄금대에서 이제 신립이 싸워가지고 죽었죠. 배수진을 쳤을 거예요 아마. 배수진을 쳐서 싸웠다가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허무하게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전투였죠. 만약에 그 전투에서 신립이 이겼다면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의 진군이 굉장히 좀 더뎌졌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신립이 거기서 패배하면서 사실은 거기 이제 조선군의 거의 정예였거든요. 그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부대를 운용해가지고 죽었죠. 그 이제 중국의 이런 뭐 뭐 삼국지나 열국지나 이런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설들을 좀 읽어보면 열국지 같은 경우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나라들이 어떻게 전투를 하고 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되게 재밌거든요. 나는 어릴 때 그런 거 봤는데 너는 그런 거 안 보죠? 예. 삼국지도 안 읽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삼국지는 뭐 사실 안 읽어도 돼요. 뭐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재밌어요. 삼국지, 열국지. 나는 후삼국지도 읽었어요. 후삼국지. 삼국지의 뒷 시대의 이야기죠. 예. 막 강유 나오고 제갈첨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보면 뭐 군사를 운용하고 이런 전쟁 장면이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꼭 멍청한 새끼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키면 이길 수 있다고 참모가 조언을 해요. 여기선 나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군대가 적고 예? 군사수가 적고 쟤들은 일단 많고 예? 그래서 나가서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도 꼭 겨나가 싸워. 겨나가 싸우다가 다 뒤져. 왜 그러는 거야? 말 좀 들어야지. 얘도 그런 거죠. 신립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산지에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군사수도 적고 불리했기 때문에 산 위에서 이제 지키면서 좁은 골목을 이제 틀어막고 그렇게 지켰어야 했는데 허허벌판에서 싸웠죠. 말 타고 기병 말 타고 허허벌판에서 아주 뭐 정정당당하게 붙어가지고 대패를 하게 되죠. 뭐 그래서 이제 신립장군이 이제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병사들을 허무하게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 다음에 그 후 어느 날 파담자는 꿈에서 자 여기가 인몽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인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부분 줄거리에 이미 인몽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무리에 참혹하게 죽은 병사들의 혼백을 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그 중에 있던 한 귀신, 그러니까 죽은 병사들 중 한 명이겠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말게. 속세에서 오신 손님이 지금 엿듣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파담자의 존재를 눈치를 채고 있죠. 파담자는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이자 급히 나아가 인사를 했다. 그러자 귀신들이 일어나 공손히 읍하고 말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대는 지난번 여기에 오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신 시를 삼가 잘 받았습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고시와 율시는 풍자하는 의미가 깊고 절구는 처절해 차마 읽을 수 없을 지경이었으니 이른바 귀신을 울린다는 것이 바로 그 시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참 잘 지으시네요. 뭐 이런 얘기죠. 오늘 밤이 어떤 밤이기에 군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자는 이제 파담자를 말하는 거죠. 지난 일은 구름과 같아 자세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중 한두 가지 이야기할 만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 세상에 전해주시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장수는 3군의 목숨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고 병사는 장수 한 사람의 통제에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만일 장수가 현명하지 못하면 반드시 일을 망치는 것이지요. 충주의 지세는 실로 남쪽 지방과 접한 요충지요. 조령은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요새이며 중령은 믿고 의지하기에 충분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령과 중령은 고개죠. 고개. 그러니까 고개니까 고개 위를 지키면서 거기서 뭐 막 돌 같은 거 굴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산성 같은 거 지어놓으면 좁게. 아무튼 이 때문에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1만 병사도 길을 뚫지 못하니
약간 이제 이건 과장이죠. 예, 과장입니다. 어떻게 10,000명이 못 지나가겠습니까? 혼자 지키는 걸. 저 험하다는 촉도보다도 험난하고 촉나라 그 삼국지에 나오는 지금의 스촨 분지 지형이죠. 스촨 분지. 이게 분지니까 여러분 분지가 뭐예요? 다른 곳보다 지형이 낮은 곳이 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지고 그러니까 그 산들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산세가 굉장히 험했다고 합니다. 예. 험하다는 촉도보다도 험난하고. 근데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총나라가 사실 그 삼국지 후삼국지 얘긴데 제갈량이 죽고 나서도 총나라가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그래도 이제 나라를 지켰어요. 위나라와 오나라의 모나라하고는 많이 안 싸웠지만 위나라의 침략을 이제 잘 막아냈죠. 왜냐면 그 산세 덕분에 그랬던 거죠. 근데 아마 등해라는 장수일 거예요. 위나라의 등해라는 장수가 그 산을 타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산을 넘어가지고 총나라를 공격할 생각을 못하고 맨날 그 산성 길 뚫어놓은 거 거기로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걸 총나라가 이제 좁은 데를 잘 틀어막아가지고 지킨 거죠. 그래가지고 등해가 아예 산을 타서 성도의 그 총나라의 수도의 뒤로 들어와 버리죠. 그래갖고 바로 총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약간 그 한니발인가? 그 알프스를 넘었잖아요. 한니발 장군 맞나? 누군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 알프스를 넘은 장수가 있죠. 2명이 나 한 명은 나폴레옹이고 한 명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 그 험한 산맥을 넘어서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당했는데 이 총나라 이 삼국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100사람이 요새를 지키면 1,000사람이 지날 수 없으니 그 좁고 험하다는 정영구만큼이나 험준합니다. 뭐 지형 이름이죠. 이곳에 나무를 베어다 묘책을 만들고 바위를 늘어 세우면 북방의 군대가 어찌 날아 넘어올 것이며 남풍의 구슬픈 소리가 어찌 여기까지 흘러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들이 뚫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서리적 표현이죠. 편안히 앉아 필요한 적을 기다리니 장수와 병졸이 베개를 높이 베고 편히 할 것이요. 왜냐면 걔들은 그 조령, 중령을 올라와야 되니까. 언덕을 올라와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위에서 막 화살 쏘고 그러면 쉽게 올라오지도 못하겠죠. 주인의 입장에서 객을 제압하니 승리가 분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신공은 신립이죠. 이런 계책을 세우지 않고 자기의 위험을 내세워 재고집만 부리며 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느낌 아시겠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거 모든 잘못이 신립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신립 때문이에요. 신립 때문이 맞긴 합니다. 맞는데 이 전쟁의 패배 자체의 책임이 신립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기억의 변형. 기억의 변형은 전쟁 실패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총명한 군주의 후원이 있음에도 군주는 잘못한 게 없어. 왕은 잘못한 게 없는데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이 개인 때문이고 또 불가피한 운명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립에게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신립에게.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자, 그래서 김종사의 청이 어찌 근거가 없으며 이순변의 말이 참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었건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장수들의 말이 이치에 맞는 것이었건만, 신공은 귀담아 듣지 않고 감히 자기의 억측만으로 결정했다. 신공은 이렇게 말했지요. 배에서 내린 적은 거위나 오리처럼 걸음이 무거울 것이요. 이틀 길을 하루에 달려온 적은 개나 돼지처럼 책략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적이라면 너른 벌판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박살을 낼 수 있거늘 무엇하러 높은 산 험준한 고개에서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지킨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요? 너무 용감 무쌍한 이런 장수들인 거예요. 막 나가서 내가 막 칼 휘두르고 이러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가지고 싸우면 다 무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장수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물론 용기도 필요하지만 신중해야죠. 그죠? 신중해야 됩니다. 한 번 실수하면은 이제 병사를 다 잃고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신중한 그런 사람이었죠.
막 척후병도 계속 보내고 막 지형에 따른 전략도 짜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패배를 이제 개인에게, 신립이라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마침내 탕금대로 물러나 진을 치고 용추물가에 척후병을 보낸 뒤 거듭 자세히 명령하며 북을 울리고 오위의 군사에게 재갈을 물렸습니다. 여러분, 이 재갈을 물렸다는 거 밑에 나오나? 네, 이 재갈을 물렸다는 건 복병을 말해요. 복병. 그래서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다가 적이 왔을 때 갑자기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럼 기척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몇천 명씩 있잖아, 군사들이. 야, 사람이 몇천 명이 있는데 기척이 안 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운동장에 전교생 모이면 뭐 몇백 명 되잖아요. 물론 걔들은 이제 누가 조용히 하라고 안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막 너네는 그런 거 많이 안 해봤을 텐데 뭐 운동장 조회 이런 거 하면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 이런 거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조용히 있어야 돼. 근데 사람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런 기척이 있단 말이야. 인기척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몇천 명이 거기에 매복을 해 있는데 기척이 안 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소리를 내지 않게.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마침내 관문을 훌쩍 뛰어넘고 수레에 끌채를 끼고 달릴 만한 용력과 큰 쇠뇌를 쏘고 쇠뿔을 뽑을 만한 힘을 가진 병사들이, 이게 지금 다 병사들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용감무쌍한 병사들이, 이런 뜻이에요. 용감무쌍한 병사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죠. 신립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비분관계한 마음을 품은 채 핏덩이가 되고 말았으니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죠. 당시의 일을 차마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장수는 싸움에 능했지만 병사가 싸움에 능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목이 베인들 억울할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수는 잘 싸웠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졌다? 아,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인 거죠. 불세출의 제주로 불세출의 공을 세웠다더니, 신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신립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장수였어요. 북방에서 오랑캐들을 무찌른 어마어마한 공적이 있는 장수였고, 그것을 약간 비아냥대는 겁니다. 아주 뭐 불세출의 영웅이라더니 우리 여기서 왜 죽었냐, 뭐 이런 말이죠. 말을 마치고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비오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잠시 후 시리에 빠진 한 사내가 얼굴 가득 부끄러운 빛을 띤 채 고개를 떨구고 머뭇머뭇 발걸음을 주저하며 입을 우물거리다가 읍하고 말했습니다. 고아가 된 자식들과 과부가 된 아내들의 원망이 모두 나 한 사람에게 모였군요.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아, 얘가 신립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본래 장수 집안의 후예요. 귀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기우는 소를 삼킬 만하고 말 달리기를 좋아해서 3대가 장군을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모르고 병법을 배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리하여 묵과에 급제했는데 장원이 못된 것은 안쓰러웠지만 백부 밖에서 버들잎을 꿰뚫을 정도로 활을 잘 쏘아 실로 이광의 활솜씨를 이었다고 할 만했습니다. 이광은 중국의 유명한 활 잘 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현명한 임금께 제 재주가 잘못 알려져, 이것도 보면 제 재주가 잘못 알려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약간 의기소침해 있죠. 네.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뭐 그런 책임을 맡게 돼가지고 일을 망쳤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외람되의 변경을 지키는 장수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이 준동하던 시절에 서쪽 요새에 우뚝성을 쌓고 한 칼로 번개처럼 내리쳐 적의 우두머리를 모조리 치우니 삼군이 우레처럼 떨쳐 일어나 여진의 소굴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장료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강동의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고 이목의 위세에 굴복해 북쪽 변방의 말이 감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중국입니다. 중국고사 인용이에요. 장료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죠. 어쨌든 중국고사 인용. 그래서 그러니까 장료의 이름만 들어도 강동의 아이들이 울음을 그쳤던 것처럼 내 이름만 들어도 여진족들이 벌벌 떨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세운 공은 미약했지만 보답을 후히 받아 지위가 높아지니 득이 만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뭐 이런 얘기죠. 이강 저강을 누비며 황금띠를 허리에 찾고 임금의 측근 신하들이 숙식하는 곳에 드나들며 임금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변경에 적이 침입해 석 달 동안 봉화가 그치지 않아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전쟁이 계속되어
임금께서 수레를 밀어주시니 싸움터에서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임금 탓이 아니라는 거야. 네? 아까도 읽은 거 임금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장수의 탓이다. 개인의 탓이다. 이런 거죠. 어전에서 간절히 아뢰자 임금께서 감동하시어 도성 밖에서 장수들을 통솔하는 대장군의 권한을 저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오랑캐들의 실태를 꿰뚫어보고 군대를 운용하는 일이 내 손안에 있다고 쉽게 여겨 처음에는 적장의 맨 어깨를 드러내고 갑옷 위에 채찍질할 일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적장을 사로잡아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것만 생각했다.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적장을 사로잡아가지고 갑옷을 벗겨내고 그 위에 채찍질하면서 농락할 그런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문을 열어 적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잊었고 적을 가벼이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는 점에서 마복군의 아들 조괄과 같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역시 중국고사 인용이에요. 사람의 계책만 나빴던 것이 아니라 하늘도 돕지 않았습니다. 어리진을 펼치기도 전에 적의 매서운 선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북산을 점거한 자가 이긴다는 말처럼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거늘 병사들이 앞다투어 강물로 뛰어들기에 이르렀으니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대사를 이미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아, 어디로 돌아가리? 나 홀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 마침내 팔척 내 몸을 만길 강물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얘도 죽었다는 얘기죠. 성남파도와 무시무시한 물결이 넘실 치솟아도 이 수치를 씻기가 어렵습니다. 맑은 강과 급한 여울은 슬피 울고 원망하고 부르짖으며 제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계곡 어귀에 구름이 잠기고 연못에 달이 비칠 때면 제 넋은 외로이 기댈 데가 없고 제 그림자 또한 외로이 스스로를 조문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 뭐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이 전투의 패배가 자기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신립의 생각이 아니겠죠.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지. 작가의 생각이죠. 신립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 작가가 신립이 이렇게 말했을 거다. 이렇게 가정해서 쓴 거 그냥 허구로 쓴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신립의 생각이 아닙니다. 작가의 생각이지. 기억의 변형이죠. 물론 신립이 잘못한 건 맞지만 모든 것이 이 사람 하나 때문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신립이 이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탓인가요? 물론 신립의 탓이죠. 하지만 선조의 탓은 없나요? 이건 여러분 선조의 탓이에요. 이걸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명심하지 않기 때문에 좀 거지 같은 거예요. 조직이. 뭐냐면 조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의 탓이야. 신립이라는 장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봤어야죠. 그 장수를 꿰뚫어보고 이 장수가 이 임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선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왜 윗사람입니까?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윗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거든요. 근데 참 우리나라의 윗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 좀 비겁하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좀 당당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또 뭐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걸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리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기에 꽂은 것도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리더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그건 리더의 탓이죠. 그러니까 이건 선조의 잘못이죠. 이 선조가 무능했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는 재주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조가 막 계책을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어. 근데 얘가 말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다가 졌어. 그러면 이제 지 맘대로 한 놈 잘못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선조가 이런 거 이제 용병술이라고 하죠. 용병술. 제가 저기에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꽂아서 전투를 하게 했는데 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축구 생각하면 쉽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축구가 감독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게 전술 이런 게 가장 잘 드러나는 스포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축구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축구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거든. 아니 축구도 어쨌든 선수들이 하는 건데 감독이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썼는데 얘가 못해. 그건 선수 탓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독의 역량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축구라는 스포츠다. 그러니까 왜냐면 감독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여기 넣었을 때, 이 진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얘가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고, 이게 다 감독의 역량이라는 거죠. 예.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간단히 말하자면 선조는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죠. 아무튼.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신립의 이야기예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도 제 답답한 마음을 펴지 못했거늘 다행히 그대를 만나 속마음을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항우는 산을 뽑는 힘과 온 세상을 뒤덮는 기계를 가지고도 백전백승했지만 가지고 백전백승했지만 끝내 5강에서 패했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 초한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방이죠. 그 유방과 항우가 라이벌이었는데 항우가 늘 이겼어요. 항우가 늘 승리했고 계속 좀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유방이 한 번의 전투로 이걸 뒤집습니다. 한 번의 전투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중국 고사 인용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제갈공명. 제갈공명은 와룡의 제주와 몇 사람 몫의 지혜를 가지고 5번이나 군사를 일으켰지만 북벌을 하려고 했죠. 위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만 결국 기산에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하늘이 그렇게 정한 일이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하겠습니까? 전장의 패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책망을 위해서 한 거고 요거는 스스로에 대한 책망이 아니고 이 앞에서 스스로에 대한 책망을 했고 그 다음에 운명의 탓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 옛날 사람들의 이 말하기 방식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자기 탓이라는 거야? 운명 탓이라는 거야? 이게 좀 헷갈리죠? 송민곡에도 보면 그거 있어요. 임이랑 헤어진 게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더니 그러니까 내가 임에게 아양을 떨고 교태를 부렸더니 임의 얼굴이 달라졌다. 그래서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뒤에 가면 또 조물주의 탓이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뭐야? 운명 탓이라는 거야, 지 탓이라는 거야.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도 하늘이 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졌는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하늘에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내 탓도 맞고 하늘의 탓도 맞는 거예요. 운명의 탓도 맞는 것이죠. 어쨌든 근데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신립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야? 작가의 생각이죠. 윤계선의 생각이죠. 그죠? 윤계선이 지금 신립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신립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됐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입니다. 윗글에 제시된 장면에서 파담자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파담자 뭐 하는 사람이지? 관찰자 아닌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이야기 밖은 아니야. 그죠? 이건 틀렸고. 적극적 참여자로 인물에 대한 논평 이것도 아니죠. 중립적 중재자로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들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물론 이제 글의 곳곳에 역사적 사례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파담자가 든 것도 아니거니와 파담자가 든 것도 있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중립적 중재자는 아니에요. 지금 신립과 나머지 원혼들 사이를 이 사람이 중재하는 장면이 있나요? 뭐 그런 장면은 없죠. 소극적 참여자로 대상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소극적 참여자 이런 개념이 있어? 대상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가? 대화의 촉진자로 질문으로 인물들의 대화를 유도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4번 아니면 5번일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뭐 뒤에는 어차피 얘기가 없으니까 이 뒤에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네,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5번도 아닌 것 같아요. 4번이네요. 그죠? 대상과의 객관적 거리,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파담자가 어떤 애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어떤 애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지금 파담자가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래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음부터 볼까? 사내가 인정한 자신의 실수이자 전투 패배의 원인이다. 미음 뭔데요? 내 의견만 고집하면 작아진다는 옛사람의 가르침을 잊었다. 그래서 패배했다. 뭐 맞는 것 같은데? 리을. 사내가 임금에게 장수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다. 리을이 뭔데? 여진의 속을 소탕? 그렇죠. 이건 맞습니다. 디귿은 대상 인물에 대한 죽은 병사들의 판단이 바뀌게 되는 근거이다. 디귿이 뭔데? 불세출의 제주로 불세출의 공을 세웠다더니 이거 아니죠. 평가가 바뀐 건 아닙니다. 예. 여전히 부정적 평가예요. 그죠? 뭐 죽었으니까 걔 때문에. 3번이네요.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파담자가 꿈속 세계에서 B는 현실 세계에서 듣는 말이다. 그래요? 아니죠. B도 꿈에서 듣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전란의 원인에 대해, 전란의 결과에 대해 하는 말이다. A가 뭔데? 전란의 원인에 대해? 아니죠. 이거 지금 전란의 원인 아니잖아. 그죠? 왜 얘네가 쳐들어왔다.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란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중심 사건에 대한 비판을 위해, 반성과 해명을 위해 하는 말이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A를 보면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 죽은 원혼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거죠. 그 신립 새끼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신립이 나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이래서 이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변명은 아니지 않나요? 반성. 해명이 맞나? 이거 잘 모르겠. 아닌 것 같은데. 해명? 네, 반성은 맞죠. 네, 반성은 맞습니다. 근데 해명은 좀 뭐 해명할 게 뭐 있어요? 그죠? 해명할 게 뭐 있습니까? 오해가 아닌데 해명이라는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해명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다 알잖아. 그죠? 3번도 좀 이상하고 4번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B는 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하는 말이다. 아니죠. 의문점 질문한 거 아닙니다. 비난한 거예요. 전란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이 전란에서 살아남은 이거 아닌데? 살아남지 않았죠. 얘도 죽었다 그랬죠. 뭐야? 3번인가 봐. 이건 절대 아니고 이것도 절대 아니고 이것도 절대 아니고 이것도 절대 아니고 해명이 좀 애매했는데 저는 이건 맞죠. 비판. 해명. 이걸 해명이라고 봐야 되나?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해명이 뭐지? 정확하게?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해명, 까닭이나 이유를 풀어서 밝힘. 이게 해명이거든. 뭐 맞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해명이죠. 이게 왜 해명이야? 뭘 해명했는데? 이거? 이거? 결국 운명의 탓이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내 탓이야 라고 말한 거, 그걸 해명이라고 봤다는 거네. 좀, 네, 나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다른 건 절대 답이 아니니까 3번을 정답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성은 맞고 이것도 맞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이건 이제 아까 읽었으니까 요거는 1번인데 병사는 장수한 사람의 통제에 따르는 존재이므로 장수의 명령을 쫓아 싸우다가 우리의 목이 베인들 억울할 게 없다.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백성이 목숨을 바쳐 국가임금 지휘관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오히려 뒤에 가면 이제 이 뒤가 어떤 내용이에요? 장수의 명령을 쫓아 싸우다가 목이 베어도 억울할 게 없는데 지금은 억울해. 뭐 이런 말이잖아요. 장수의 명령에 따라 싸웠는데 억울하게 죽었어. 이런 말이잖아. 그럼 결론은 국가주의적 전쟁관념을 강화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이게 개죽음 될 줄 몰랐다. 이런 말이니까.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끝.